여성은 눈앞의 사람들이 주문한 메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김치볶음밥에 김치찌개라고요? 게다가 반찬으로 김치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음식을 내오고 나서 더더욱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체코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하에 살고 있는 엘리슈카입니다. 대학생이고 전공은 한국어입니다. 제가 한국어를 전공으로 선택한 데는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버지는 회사가 세계의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많은 나라를 가보셨는데 한국에 가셨을 때 정말 놀라셨다고 했어요. 전쟁을 겪고 아시아에 있다 보니 별 기대 없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너무나 발전한 한국의 모습에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이나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왜 이 나라에서 나왔는지 알 수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게 한국어를 배워두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한국어과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가 낯설어서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한국말은 어려웠지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글 덕분에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체코의 수도 프라하는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특히 카를교와 천문시계로 유명한 구시가지 광장은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입니다. 저희 도시는 마치 동화 속에 있는 것처럼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건물들로 가득합니다. 붉은 지붕과 첨탑이 하늘을 찌를 듯한 고딕 양식의 건축물들,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교회들이 도시 곳곳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불타바강을 따라 걸으면서 보는 도시의 전경은 마치 그림 엽서 같아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프라하가 유럽의 새로운 미식 여행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 체코의 음식 문화는 매우 독특해서 육류와 감자를 주로 사용하며 오랜 시간 정성껏 조리하는 요리가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맥주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일 만큼 식사와 맥주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랍니다. 정말 좋은 맛의 발효 양조맥주와 함께 먹는 음식들이 맛있으니 체코에 오시면 꼭 드셔보시라고 추천드려요. 게다가 다른 유럽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도 큰 매력이랍니다. 오죽하면 스위스에서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가 한국 돈 3만 원이 넘는 걸 경험하고 체코에 온 사람들이 바로 옆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쌀 수 있냐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프라하에는 유럽에 사는 한인들이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 와서 먹을 정도로 맛있는 한국 음식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식 중국 요리인 자장면과 탕수육 같은 걸 파는 음식점도 엄청나게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체코인인 제가 어떻게 이런 걸 잘 알고 있냐면 프라하 구시가지에 있는 한식당 맛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다는 점이 채용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최근 한국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맛집은 프라하에서 가장 유명한 한식당 중 하나였습니다. 카를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진정한 한국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입소문이 나 있어서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가게에는 수십 가지의 다양한 한식 메뉴가 있어서 처음에 메뉴를 외우는 게 힘들었어요. 시원한 냉면부터 얼큰한 김치찌개, 영양 가득한 비빔밥, 든든한 제육덮밥, 그리고 많은 손님들이 찾는 김치볶음밥까지 주방장님께서는 한국에서 20년 넘게 요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인 손님들이 음식을 드시고서는 고향의 맛이 난다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독특하게 주문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김치가 들어간 요리를 많이 주문하셨는데 김치찌개와 김치볶음밥이나 김치가 가득 들어간 부대찌개를 많이 주문했어요. 반찬으로 김치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김치가 들어간 요리들을 주문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김치를 더 달라고 하시고 그 음식들을 남김없이 싹싹 다 드셔서 절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한 번도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김치조차 제대로 맛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해서 김치를 먹을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주방장님이 직원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김치볶음밥을 먹어보지 않겠냐고 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해서 조금 망설였는데 주방장님은 본인이 일하는 음식점의 음식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한국 손님들이 왜 그렇게 이 요리를 좋아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용기를 내어 한 숟가락을 먹어보았습니다. 볶음밥 특유의 고소한 향과 김치의 매콤한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사실 좀 매웠는데 신기하게도 김치의 맛과 밥의 고소함이 조화를 이루어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주방장님은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시고는 흐뭇해하시며 신선한 김치도 한 조각 건네주셨습니다. 신기했던 것은 같은 김치인데도 볶음밥에 들어간 김치와 반찬으로 나온 생김치의 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볶음밥 속 김치는 매콤하고 감칠맛이 강했던 반면 반찬으로 나온 생김치는 아삭하고 시원한 맛이 특징이었습니다. 주방장님께서는 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달라지고 요리법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김치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주방장님께서 김치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맛보게 해주셨는데 김치찌개, 김치전, 김치말이, 국수 등 같은 재료로 이렇게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주방장님은 김치 하나로도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고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만능 식재료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게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다른 유럽에 사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왔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혼여행으로 유럽을 여행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 손님들이 계속 다른 나라 음식만 먹다가 오랜만에 한국 음식을 먹으니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음식은 한국에서 가본 많은 한식집 중에서도 추천할 만큼 맛있다는 말도 해주셨습니다. 한국인이 인정할 만한 맛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국 음식도 맛보고 있다니 제가 정말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일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한국어 실력이 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실제 한국어를 익힐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의 식문화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답니다. 주문을 받으면서 어떤 음식들이 잘 어울리는지, 한국 사람들은 식사할 때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았는데 제가 이렇게 돈을 모은 이유는 바로 한국 여행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놀랐다는 한국이 어떤 모습인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프라하 바플라프 하벨 국제공항에서 한국의 인천공항까지는 14시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힘들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대한항공이라는 한국 국적기능 서비스가 참 좋았는데 승무원들이 친절해서 아직 한국에 도착도 안 했는데 기대가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마치 미래의 도시에 온 것 같았거든요. 천장까지 닿을 듯한 유리창들, 곳곳에 설치된 첨단 기술의 키오스크들이 제가 출발한 프라하의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숙소까지 가는 지하철도 너무 편리하고 특히 지하철역의 스크린도어의 모습은 놀라웠어요. 요즘 미국도 그렇고 지하철 사고가 많았는데 한국은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해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도착했을 뿐인데 아버지의 말처럼 한국은 너무나도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간 곳은 북초난옥마을이라는 한국의 전통 가옥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한옥의 모습에 푹 빠져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연히 한 영국인 여행자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의 여대생이었는데 한국 여행은 이번이 세 번째라고 했고 이름은 해리엇이었어요. 우리는 같이 북촌을 구경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가 체코에서 한국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김치가 참 좋아졌다고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해리엇이 자신은 한국의 절에서 김치 만들기 체험을 해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찰 김치는 채식주의자들도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발효 음식이라며 일반 김치와는 조금 다른데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저는 해리엇이 말했던 사찰에서 하는 김치 담그기 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알아보지 않아서 제가 체험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너무 다행히도 신청할 수 있었고 며칠 후에 체험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서울 근처에 있는 절의 경우 이미 외국인의 신청은 끝나서 저는 조금 먼 전라남도의 한 절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침 김장철을 맞아 큰 규모의 김치 담그기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스님께서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제게 김치를 하는 동안 입을 수 있는 옷과 앞치마와 머리수건을 주셨습니다. 저 외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절에 와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투른 솜씨로 배추를 다루는 것이 어색했지만 스님들의 친절한 가르침 덕분에 조금씩 요령을 터득할 수 있었어요. 채 썰기부터 시작해서 양념 버무리기, 배추 속 넣기까지 모든 과정이 마치 수행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스님께서 사찰 김치의 특별한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화학 조미료 대신 표고버섯과 다시마로 감칠맛을 내고 젓갈 대신 과일로 발효를 돕는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절에서 직접 기른 채소들로 김치를 담그니 더욱 신선하고 건강한 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정말 힘든 노동이었지만 한 포기 한 포기 김치들이 쌓여가는 모습은 너무 신기하고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절에서 열심히 김치를 담그다 보니 벌써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사찰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담근 김치와 오늘 열심히 만든 김치도 반찬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 반찬으로 나온 나물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채소는 처음이라서 한국은 이런 걸 먹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은 다양한 자연의 재료를 여러 가지 요리법으로 조리해서 먹어왔다면서 한번 맛을 보라고 하셨어요. 하얀 쌀밥과 다양한 나물들 그리고 김치와 배추가 들어간 된장국이 함께하는 그날 저녁은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한국까지 와서 이런 경험을 할 줄 몰랐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 날 스님께서는 떠나는 저에게 작은 항아리에 담긴 김치를 선물로 주시며 김치에는 만드는 이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라는 생각에 너무나 뿌듯한 마음으로 절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한국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각 지방의 특색 있는 김치들을 맛보았어요. 경상도의 칼칼한 김치, 전라도의 감칠맛 나는 김치, 강원도의 시원한 김치까지 같은 김치라도 지역마다 이렇게 다양한 맛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이 김치는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보면 외국인 아가씨가 한국말을 잘한다고 놀라면서 특별한 비법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뭘 물어보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마치 자신의 일처럼 도와줘서 여행이 참 즐거웠습니다. 한 달간의 여행을 하면서 김치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고 체코와는 다르지만 한국만의 문화가 담긴 음식들이 참 좋아졌습니다. 너무나 한국이 좋아져서 떠나는 게 아쉬울 정도였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한국 여행을 마치고 저는 체코로 돌아갔습니다. 체코로 돌아가서 저는 다시 제가 일하던 한식당에서 아르바이트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빙이 아니라 주방장님의 보조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김장을 했습니다.
우리 식당에 워낙 김치가 들어가는 메뉴가 많다 보니 정말 많은 김치가 필요했거든요. 저는 이제는 눈 감고도 김치를 만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주방장님은 김치도 못 먹던 제가 김장을 이렇게 잘하게 되었다면서 서당계 뭐라고 하셨는데 한국어 문장의 기억은 잘 안 나네요. 체코로 돌아와 새 학기를 시작한 어느 날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몇 명이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들은 제가 SNS에 올린 절에서의 김치 만들기 사진을 보았다며 김치가 원래 중국의 파오차이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훔쳐서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한국 같은 나라에 여행 가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 걸 SNS 올리는 게 창피하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분노했지만 차분하게 한국 김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께 배운 사찰 김치 만드는 법과 함께 여행 중 만난 각 지역마다 다른 특색 있는 김치들, 그리고 무엇보다 김치가 한국인들의 정성과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치에 관심이 많아서 찾아봤던 김치와 파오차이의 차이점도 자세히 말했습니다. 김치는 다양한 채소와 양념, 발효 과정을 거치는 복합적인 음식인 반면 파오차이는 채소를 소금물에 절이는 단순한 과정이라는 점을 이야기했어요. 특히 김치가 2013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도 말했어요. 하지만 중국 학생들은 제 설명을 듣지 않으려 했고 똑같은 억지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이 중국 문화를 질투해서 음식은 물론 의복까지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더욱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뭐라고 하려는데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자세히 논리 있게 설명해 주는데도 왜 그렇게 우기기만 하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중국은 뭐든지 다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말한다면서 이제는 지겹다고 했습니다. 한국 음식점에서 김치는 먹어봤고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파오차이는 들어본 적도 없다면서 증거를 제대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은 주위의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말할 줄 몰랐는지 놀라면서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저도 다른 학생들이 중국의 어이없는 주장을 지겹다고 말할 정도일 줄 몰랐는데 어지간히 이리저리 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각 나라의 문화는 그 자체로 독특하고 아름다우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국 사람들만 그걸 모르는 것 같네요. 중국 유학생들과의 논쟁 이후 저는 한국 음식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프라하의 한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좌를 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한 식당의 주방장님께 제안이 왔었는데 주방장님이 자신의 수제자라면서 저를 추천해 주셨거든요. 저는 주방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절에서 배운 사찰김치 레시피를 기본으로 하여 체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김치 만드는 법을 개발했습니다. 요즘 김치가 건강 음식으로 유럽에서도 유행하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첫 수업에서는 김치의 기본을 가르쳐 드렸어요. 배추 절이기부터 양념 만들기, 그리고 발효의 과학적 원리까지 꼼꼼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수강생들은 특히 김치가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이라는 점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제 수업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만 오셨는데 점차 건강식에 관심 있는 분들, 채식주의자분들까지 찾아오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운맛이 걱정되신다는 분들을 위해 순한 맛 김치도 개발했고 현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들로 만드는 방법도 연구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이던 수업이 주 2회로 늘어났고 문화센터에서는 더 큰 공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김치 만들기를 시작으로 비빔밥, 김치찌개 등 다른 한국 요리도 가르쳐달라는 요청이 늘어났어요. 수강생들은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로 가족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이야기와 김치 덕분에 건강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이 일에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수강생들은 제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김치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저도 이 별명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저의 김치 클래스는 단순한 요리 교실을 넘어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어요. 수업 중에는 한국의 식문화와 전통,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면 정말 좋아하셨어요. 한국 음식을 배우면서 제 한국 여행 이야기를 해드리면 자신도 한번 한국에 가고 싶다면서 질문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문화원과 함께 김치의 날 행사도 함께하게 되었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고 한국 음식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김치 만들기 체험 교실을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김치도 못 먹던 저 정말 많이 발전했죠? 한국에서 만났던 영국인 친구 해리엇과도 가끔 연락하고 있는데 얼마 전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영국의 한 지역에서 유럽 최초로 김치의 날을 제정했고 내년에는 김치학교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체코에도 이런 곳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김치 덕분에 한국어 몇 마디 하는 게 전부였던 제가 많은 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갈 거예요. 한국어과 졸업 후에는 한국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한국 유학도 계획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프라하에 제 이름을 건 한식당도 열고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한국 음식의 매력을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하는 한식당에도 한국 분들이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엘리 슈카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는 김치가 전 세계인의 식탁에서 만날 수 있는 음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프라하의 한문화센터에서 작게 김치 클래스가 열리지만 점점 커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엘리 슈카 씨는 우연히 한식당에서 맛본 김치의 매력에 빠져 이제는 체코에서 한국 음식 문화를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김치를 통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꼭 원하시는 한국 식당을 여시길 바라게 됩니다. 음식은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많은 외국인이 김치와 한국 음식을 통해 한국 문화의 매력을 느끼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